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백브리핑입니다. 최근 아시아경제에서 정치자금, 정치인들의 후원금 관련된 기획 15번을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정치와 돈, 특히 임기를 마친 국회의원들이 후원금, 남아있는 후원금을 어떻게 쓰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돈의 문제, 이 문제로 좀 얘기 나눌까 합니다.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이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금 기획으로 쭉 기사를 썼는데, 이 후원금 하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막연할 것도 같아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대상은 21대 국회로 임기가 끝난 국회의원들을 조사했습니다. 불출마했거나 선거에 나갔다가 이제 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비례대표 다 포함해서 네. 144명이었습니다. 144명. 네, 4명이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했나요? 21대 이제 국회 임기가 5월 30일까지인데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월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를 회계보고를 각 선관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또 중앙선관위에다가 하게 되고요. 저희는 개별 선관위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네. 이 자료를 모두 개별로 받아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다 받으려면 그게 시간이 좀 몇 달 걸렸겠네요. 금방금방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5월 30일 그 기준으로 이제 임기 만료가 끝나면 후원회가 해산하게 되는데, 네. 그 14일 이내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통 딱 맞춰서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럼 6월 14일 정도까지가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보면은, 네. 그 후에도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꼼꼼히 지우고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는 데도 시간 걸리고, 그걸 다시 정보공개 청구해서 입수하는 데도 시간 걸리고, 입수한 뒤에 또 그걸 확인하고 현장 가보고 해당 의원과 통화하고 서류를 꼼꼼히 분석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몇 달 걸려서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1대 의원들, 21대의 임기를 마친 의원들 144명, 이분들이 후원금을 쓴 유형 대략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되나요? 다양한 용처에서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크게 나눠봤을 때는 네. 우선 보좌진 퇴직금, 차입금, 정당 귀속, 단체 기부나 동료 의원 후원, 그다음에 좀 특이 사례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보좌진들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주거나, 네. 아니면 정당에 귀속시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기부하거나, 동료 의원 후원하거나 기타 등등 네. 6가지 유형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어떤 유형이었죠? 이렇게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준 유형이 가장 많이 있었거든요. 전체 144명 중에 32분이 그런 식으로 퇴직금을 주는 방식으로 그 임기 말 정치자금을 소진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이제 차입금 변제라고 해서 자기가 정치자금을 받은 수입을 자기 계좌로 이제 변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막판 후원금을 많이 털어서 썼습니다. 퇴직금 형식으로 보좌진에게 주거나 차입금을 변제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 그럼 퇴직금 문제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보좌진에게 퇴직 격려금 중으로 준 것, 이것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퇴직금이면 퇴직금이지 이제 퇴직 격려금, 이 의원들 같은 경우는 퇴직금으로 준 게 아니라 퇴직 격려금 형식으로 준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준 건지, 그리고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144명 의원 중에서 56명이 보좌진이나 이런 측근들한테 이제 퇴직 위로금 같은 격려금을 지급했는데요. 네. 이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제 자기 후원금 계정을 통해서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법적으로는 정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퇴직금을 주면 불법이다. 네네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별도의 퇴직금 이제 위법이지만 격려금이나 위로금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선관위의 어떤 해석이기 때문에 그 내역에
뭐 퇴직 위로금, 퇴직 격려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은 퇴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주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들은 별도의 그 퇴직 그게 있기 때문에 또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위로금이나 격려금 형식으로 준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누구는 어떤 의원은 주고 어떤 의원은 안 주고 그건 완전히 그 해당 의원의 그냥 뭐 결심에 달린 거네요. 주고 싶으면 주고 네, 맞습니다. 다른 데 쓰고 싶으면 쓰고 이런 네네. 거고 보좌진한테 그럼 보좌진 5명 있다면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주고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주고 그것도 의원 마음에 달린 거고. 네. 아. 퇴직 위로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의원은 하태경 전 의원인데요. 네. 11명 보좌진에게 총 1억 6,638만 원을 썼습니다. 아. 어, 많이 줬군요. 네, 금액도 서로 다 달랐는데요. 2천만 원 이상 받은 보좌진들도 있지만 뭐 200만 원 정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용호 전 의원도 1,100만 원씩 3명, 900만 원씩 900만 원 1명, 500만 원씩 3명 이런 식으로 8천만 원 넘게 쓰기도 하셨는데 또 그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정도 상당의 퇴직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거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뭐 아마 보좌진들 이 끼리도 조금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누구 방 누구 보좌진은 얼마씩 받았다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은 왠지 나는 왜 안 주지? 의원한테 이런 생각 들을 거고 또 같은 방에 근무했어도 누구는 500만 원 받았는데 나는 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받고 뭐 이건 뭐지?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어쨌든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퇴직 격려금, 위로금을 주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또 받는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제 뭐 이 후원금 쓴 내역을 보니까 고급 식당이라든지 뭐 호텔 뭐 각 어떤 바 이런 데에서 이 후원금을 좀 사용한 경우들도 있었다. 이것은 정치 후원금, 정치 자금의 좀 원 취지와는 좀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죠? 네, 이제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서 고급 식당이나 호텔, 와인바 등에서 정치 자금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제 가장 많이 쓴 의원은 박대수 전 의원입니다. 박 전 의원은 1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104회 정도 간담회를 했고요. 156일인데 104회 정도면 거의 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한 한 거네요. 번씩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거 맞습니까? 간담회? 그렇죠. 어쨌든 서류상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서류상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금액도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쓴 걸로 집계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박 전 의원한테 물어봤을 때 본인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출신이어서 이제 노동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이슈 간담회 명목으로 돈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좀 식비 많이 쓴 곳도 국회 인근뿐만이 아니라 강서구, 인천, 서초구, 마포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했고 식당의 업종도 뭐 일식, 한식, 한우, 고깃집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하군요. 다양하게 그것도. 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나서 물론 이제 서류상 그렇게 썼다고 하지만 정말 심도 있는 어떤 간담회 결과가 나왔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서류상에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걸 검증할 때는 서류만 보고 검증을 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할 텐데 사실 실제로 간담회를 했는지 이것도 이제 어느 장소에서 누구누구 몇 명과 했다 이런 게 정확히 기록이 돼 있으면 저희가 그것도 아마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간담회 뭐 토론회 이런 식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뭐 얼마씩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서로 이른바 뭐 품앗이 후원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이 정치 후원금을 쓰는 이런 부분도 여전히 뭐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경선 탈락 이후에 같은 당 의원들한테 후원금 100만 원을 주면서 이제 한 1,800만 원 정도 소요한 후원이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이게 뭐 관행이다 아니다 되게 논쟁이 됐었는데 21대에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변재일 전 의원은 14명 의원에게 100만 원씩 후원했고요. 이용호 전 의원도 이제 특정 의원한테 300만 원, 뭐
또 다른 의원들한테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후원금을 계속 기부를 했는데요. 이제 선관위 입장은 대가성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의정 활동을 위해 후원한 돈을 일부러 이렇게 소진하려는 듯한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사용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후원금이라는 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후원한 국민의 그런 뜻에 맞게 사용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여러 가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자금법 취지에 맞게 남은 후원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물론 뭐 이분들도 다른 데 쓸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정당에 그대로 귀속을 시킨 의원들이 11명이 있다. 이 11명의 의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야말로 이 정치 후원금 그 취지에 맞게 쓴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누구누구인지 또 그분들은 뭐라고 왜 정당에 돈을 귀속했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임기 말 원래 남은 정치 자금은 정당으로 귀속시키는 게 정치자금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당으로 남은 정치 자금을 귀속시켜야 하는데요. 대체로는 다 영원으로 잔액을 맞춰서 귀속되는 금액이 없게 하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11분 정도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김민기 전 의원이 1억 2,620만 원 정도를 가장 많이 하셨고 아하. 박진 전 의원님, 조홍천 전 의원님, 이용 전 의원님, 이원욱 전 의원님, 뭐 유경준 전 의원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분들도 다른데 이제 쓰긴 했지만 마지막에 가장 많은 금액을 정당으로 귀속시켜서 저희가 이분은 따로 뽑아서 아하. 네, 저희가 집계를 했고요. 이분들은 원칙을 일단 강조하셨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그게 맞다. 네, 맞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남은 후원금이라 하더라도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장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후원금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뭐 1,000원, 막 100원 이런 단위의 작은 금액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본인 생각에는 이 돈은 정말 나와 우리 그 분이 또 비례대표시니까 정당을 위해서 쓰여진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정당을 귀속시키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남은 돈 보통 보면 뭐 어떤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 이런 쪽에 기부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해당 의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성향이나 입장과 관련이 좀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정치자금법의 원 취지에 맞게 그냥 정당에 귀속하는 게 맞다라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정당에 막판 후원금을 귀속을 한 그런 의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쭉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뭐 살펴봤습니다. 대략 이게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살펴본 거고요. 자세한 내용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아경제 홈페이지에 줄줄 새는 후원금 이렇게 치시면 1회부터 15회까지 이 후원금 관련된 내용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여전히 좀 필요하다. 정치자금 후원과 관련해서 아까 뭐 법적인 부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 포함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간담회 같은 경우인데요. 회계 처리를 할 때 일관성이 없다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계 처리 일관성이 없다. 네, 어떤 의원의 회계 보고서에는 누구와 뭐 몇 명이서 어떤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명시한 회계 보고서도 좀 구체적으로 있었지만, 쓴. 네, 대체로는 그냥 식당 이름과 그다음에 뭐 그냥 그날 일시 정도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좀 이런 통일성을 사실 좀 지켜줘야 일관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이유로 간담회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게 네. 좀 안 되는 점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또 이게 또 회계 담당자가 이제 작성하는 기준이 그래서 다 다르다 보니까 좀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오기를 하는 경우가 네, 종종 오기를 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구체성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회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또 그들의 모인 후원금으로 지출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그 상세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네. 이게 결국 또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 문제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국회의원 회계 보고서는 사실상 뭐 기업처럼 감사 의견서를 첨부한다든지 뭐 외부 감사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선관위에 제출만 해서 선관위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도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좀 회계 담당자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교육이 더 필요하다. 선관위도 저희 기사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고요. 네. 좀 교육을 좀 더 전문성 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이게 공개 기간이 후원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아하. 이걸 좀 더 잘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꼭 사무소를 찾아가서 이제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도적인 보완과 관련해서 간담회라든지 구체성 또 회계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전문성 이런 것도 좀 기여되고 공개 기간을 현재 6개월인데 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사무소 찾아가서 이걸 열람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뭐 항상 볼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국민과 가까운 접근성을 가깝게 좀 한다면 공개성, 회계의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안책 문제까지도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서 이렇게 좀 제시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마친 144명 전직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 보고서를 아시아경제가 입수 분석해서 그것을 다양하게 또 추적 검증 보도 현장도 가보고 한 뭐 그런 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시아경제 정치부의 이현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